나는 체르노빌에 갔었다. 그것도 3번이나. 나는 왜 체르노빌에 갔던 걸까?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었다.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잦은 다툼과 별거, 이혼, 그리고 친오빠로부터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끝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의 끝 무렵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싸움과 학대는 내 유년 시절을 갉아먹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한 나는 결국 집을 나갔다. 아주 멀리, 날 찾을 수 없게. 그렇게 4년 동안을 연락을 끊고 살았다. 계속 일만 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다.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집을 나가서 살았지만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살아보자고 도망쳐 나온 세상은 어린 나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고 웃는 얼굴 뒤 흑심을 품은 어른들이 어디에나 있었다. 세상을 믿었다가 세상에게 속았다가 끊임없는 연속이었다. 그래도 부서져버린 가족의 울타리보다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도 다리 밑에 웅크리고 지내는 게 그때는 그리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뾰족하게 날이 선 내 깊은 원망과 기억들은 이리저리 치이면서 나도 모르게 뭉툭하게 깎이고 옅어졌다. 어리기만 했던 나의 생각들은 쓰라린 경험들로 많이 성숙해졌고 배움에 대한 욕구 또한 생겼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난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부모님의 싸움은 딸의 긴 부재 기간 동안 슬그머니 멈추었고 오빠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분노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는 훌쩍 커버린 나에게 술을 사며 어린 시절의 학대에 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날 나는 울고 웃으며 술을 들이부었다. 알코올로 모든 나쁜 기억을 씻어내려 하듯이. 그리고 나는 검정고시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수시로 전문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던 공부가 이제 와서 하니까 재밌었다. 모든 게 예전보다 나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한 구석이 짙은 어둠 같았다.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기억들로 덮을 뿐. 그러던 어느 날 난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다. 나는 너무 놀랐다. 알고 보니 이 영상은 게임 홍보 영상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영상을 올린 사람은 마치 실제 상황처럼 어그로를 끌었다. 체르노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체르노빌이 뭔데? 나는 체르노빌이 뭔지 몰랐다. 안 그래도 학창시절에 공부 더럽게 안 해서 역사 무지랭이인데 알 턱이 없었다. 궁금해진 나는 체르노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점점 미쳐갔다. 미친 듯 검색을 하며 파헤치고 매일 밤마다 체르노빌 다큐를 보면서 울었다. 몇 날, 며칠을, 한 달, 2달, 3달 체르노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살면서 뭔가에 이렇게 정신을 쏟은 건 처음이었다. 방황하느라 배우지를 못해서 역사에 대해 무지했기에 체르노빌 사건은 나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나와는 다른 방향의 고통들이지만 내 내면에 있는 어둠 때문이었을까? 그들의 고통이 더욱 선명하게 바뀌었다. 체르노빌 이야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는 결국 그곳에 직접 가보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상관없었다. 죽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단연코 체르노빌이었다. 그만큼 나는 진심이었다. 우물 속 개구리가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했다. 동기들보다 나이도 많은데 취업 고민할 시간에 무슨 짓이냐고 교수님들이 비난했다. 상관없었다. 그저 반드시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휴학하고 시간이 많아진 나는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다. 경비가 필요하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여행을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에 간다고 하니까 러시아에 가냐고 물었다.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에 있다.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첫 배낭여행을 체르노빌을 향해서 떠나게 됐다. 내게 체르노빌은 정말 특별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과 감각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친다는데 체르노빌 원전 앞에서 그동안 보았던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 느낀 감정은 단 하나의 감정만이 아니었다. 갈망하던 곳에 왔다는 기쁨, 사고의 흔적과 여전히 남아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경이로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슬픔,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험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난 체르노빌 앞에서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살아 숨쉬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체르노빌을 다녀온 후 난 폴란드로 가기로 했다. 당시에 나는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에도 빠져 있었는데 나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기 위해서였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국경지대로 가기 위해서 야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난 그 기차 안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됐다. 그의 이름은 빅토르. 뱀파이어만큼 창백한 피부에 앳된 얼굴의 그 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아주 잘 통했다. 금세 친해진 우리는 노을이 지던 이른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위스키를 퍼마시며 밤새도록 수다를 떨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체르노빌에 다녀왔다는 말에 커다랗게 눈을 뜨던 그를 기억한다.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 이곳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자기도 가보고 싶다는 말에 난 그에게 말했다. 너도 가보지 그래?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몰랐지만 불과 작년까지 유로마이단 혁명이 있었고 계속된 교전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로서는 100불이 넘는 체르노빌 투어가 그저 꿈이었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함께 마시던 위스키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나였기에 그 마음을 이해했던 것인지 그 자리에서 덜컥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다. 좋아, 그럼 내가 내년에 다시 돌아와서 널 데려가 줄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와 헤어졌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행지에서의 기억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런 여행도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내가 느낀 이 역동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혼자만 알고 있기는 아쉽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체르노빌 소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 여행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했다. 잡지나 신문에 소개되거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가끔 끔찍한 악플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작년에 체르노빌 미드가 나와서 나보다 더 큰 활약을 했다. 또한 텔레비전에 다크투어리즘이 소개되면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내가 한 건 아니었지만 알리기 시작했던 입장에서 뭔가 뿌듯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약속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빅토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해 여름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어쩌면 지나가던 여행자 나부랭이가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빅토르도 나를 믿고 기다려주었고 우리는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 나는 체르노빌에 다시 돌아갈 줄은 전혀 몰랐는데 두 번째로 온 체르노빌은 익숙한 풍경으로 나를 맞이해줬다. 이것도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를 데리고 다시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빅토르의 모습에서 작년의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쁨과 슬픔, 공포와 분노, 모든 희노애락이 담긴 표정.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빅토르는 정말 고마워했다. 전혀 다른 인종, 국가, 언어, 성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만났고 정말 순수하게 우정을 나눴다. 그는 굿바이가 아닌 See you again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죽기 전에 언젠간 다시 보자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친구로서 종종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그가 떠나고 다음 날 난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싶어서 다시 체르노빌에 돌아갔다. 이것이 내가 체르노빌에 3번이나 갔었던 이유였다. 이후에 무사히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틈나면 여행을 하곤 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체르노빌 이후에도 조금 특별한 여행들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말할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나의 여행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게 됐다.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가기 어려워진 요즘 그동안 내가 했던 여행 이야기들을 풀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다. 제가 왜 체르노빌 소녀인가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야.